안녕하세요. K정책금융연구소 수석 부소장 임혜자입니다. 오늘도 법과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방송 임혜자의 좋은 법 좋은 정책 야단법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을 위한 정책과 활동 그리고 그 기반이 되는 청소년 수련시설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청소년 자살, 사회적 고립,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심지어 마약까지 손대는 청소년이 매년마다 급증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통계도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실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청소년 정책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기반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처한 현실을 진단하고 실질적 해법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장을 맡고 계신 권일남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님이신데요. 전국 현장을 연결하며 청소년 정책의 이론과 실무를 함께 펼치시는 분이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최근 근황이 제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래도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요. 아마 지금 그 MZ 세대나 그 2010년 이후 알파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그 세대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그 한류스타 아마 1세대일 거예요. 그 클론의 강원래. 강원래가 이렇게 교통사고 당하면서 하반신 마비되면서 이제 휠체어를 타고 있었잖아요. 근데 휠체어를 타고 박사학위를 받는다. 이게 기사에 떴더라고요. 근데 그 논문을 지도하신 분이 교수님이세요. 지도 교수님이. 그래서 오랜만에 그 궁따리 샤바라 그 노래도 떠오르면서 또 그런 논문도 지도하셔가지고 궁금했어요. 어떻게 그 공부를 잘했나요? 저는 이제 그 강원래 선생님을 제가 지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행운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청소년을 지도하는 많은 사람들은 청소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이제 줄까를 고민하는데 이 그 강원래 선생이 그 현장에서 그런 역할을 좀 이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걸 이제 최선을 다해서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비전이 없을까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던 차에 이왕이면 박사를 받고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면 좋지 않겠나. 아, 교수님이 직접 권유를 하셨군요. 뭐 그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서로 그 고민도 같이 그 결부가 되면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지도를 논문 지도만 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진로 그런 것까지 다 지도를 해주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뭐 학업, 공부, 뭐 이제 생활 이거하고는 좀 어떤 특단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열정이 좀 배가 되지 않았는가. 그 결실이 바로 박사학위로 잘 나타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요즘 세대들은 그 이 한류 스타가 뭐 BTS나 블랙핑크는 알아도 아마 클론을 잘 기억 못할 텐데 저희 세대는 그야말로 K 댄스 그 음악의 선두주자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그때 교통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휠체어를 타고 무대에 서는 모습도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박사학위를 받는데 또 이렇게 지도를 교수님이 하셨다라고 해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제 들어가 볼게요. 먼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뭐 하는 기관이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게 우리나라 청소년 수련시설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청소년 수련시설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청소년들의 여가를 좀 더 제도적으로 보장해주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30년 전에 이제 법도 만들고 제도를 보완하면서 이제 전국에 그 풍광이 좋은 곳에 청소년들이 다양한 어떤 경험을 하자 그것을 좀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주자라고 해서 만든 곳인데요. 그 시설이 약 한 870여 개 됩니다. 그렇게 많아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많은 분들은 이제 수련 시설을 하면 수련 활동하면 조금 이미지가 옛날 뭐 극기 훈련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런 초기에는 이제 그런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굉장히 그 창의적이고 네. 굉장히 도전적이고 또한 여러 가지 어떤 그 개인의 관계라든가 협동심 네. 이런 것들을 시대에 맞게 아니 어른들도 가고 예. 싶어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럼요. 저희 예. 교회에서 맞습니다. 수련회를 이번에 예, 예. 어디 양주에 딱따구리 수련회인가 예. 수련원 거기 예. 갔는데 예. 너무너무 좋았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제가 예. 뭐 외국 출장에 있어갖고 못 네네. 갔는데 그래서 청소년 수련 시설이 굉장히 맞습니다. 좋은 데구나. 네.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 맞게 시설도 개보수하고 또 그런 어떤 그 변화에 맞게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컨설팅하고 지원을 해주는 곳이 바로 저희 한국 청소년 수련시설 협회입니다. 전국에 그러면 청소년 수련 시설들의 맞습니다. 예. 관리도 하고 또 예. 청소년 정책도 제안해주고 맞습니다. 의견도 수렴해서 정부에 네. 건의도 하고 네. 또 여러 가지 처우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네. 하는 여러 가지 다방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우원식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가 기억나는데요. 예. 내가 사회를 변화시켜야겠다 하는 시기가 청소년 시기였대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청소년 정책이 없었는데 지금도 없다. 예. 네, 그 이유가 결국은 청소년들한테 투표권이 없다 보니까 국가 정책에서 청소년 정책이 좀 무시되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으니 네. 이거는 우리 사회 미래의 문제니까 예. 이제부터는 청소년 정책을 제대로 해야 한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청소년 정책이 이렇게 우리 사회와 국가가 챙겨야 되고 관심도 가져야 되는데 좀 뒷전으로 밀리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은 또 특별히 청소년 지도학과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특별히 청소년 정책이 왜 중요한지 남다른 이렇게 사명감 또 소명의식도 있으실 것 같아요. 왜 중요한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뭐 모든 정책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겠습니다만은 이 청소년 정책은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정책이고 대상 중심의 정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나라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그 중요한 어떤 맥락이 바로 인재인데 우리는 너무 교육적에 치우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균형적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게 이제 청소년 정책인데 사람들이 청소년 정책은 대부분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당장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시급한 정책이 맞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특히 이제 아동과 유아나 아동은 뒤에 이제 그 투표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모님이 계시는데 바로 뒤에 예. 보이지 않는 손. 그런데 이제 성인이나 여성인이나 노인이나 많은 분들은 스스로의 투표권을 갖고 있지만 네. 청소년들은 투표권을 미래에 가질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눈에 안 보였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복지로만 바라보는 거죠. 네. 그래서 좀 그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좀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청소년들이 건강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청소년 정책인 거죠. 네. 그런데 이 정책이 그 사람들 눈에는 지금 당장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해도 돼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그런 반면에 청소년 현실은 간단치 않은 것 같은데 그럼요. 요즘 청소년 현실도 네. 얘기를 좀 해주세요.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수치나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과연 그들이 안녕하고 행복한가 또 미래의 어떤 그 좋은 어떤 그 사람으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네. 이 아이들이 정신 건강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스트레스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에 빠져 있고요. 네. 조금 더 지나다 보면은 폭력이나 비행이나 여러 가지 어떤 문제에 너무나 많이 그 경험을 하게 돼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빠져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이 자살률도 노출돼 높고. 있죠. 맞습니다. 청소년들이.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대책을 네. 안 보이는 대책으로만 강구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얘네들을 사회적으로 격리하고 얘네들이 문제가 있어라고 네. 보고 이 아이들의 문제를 정말 포용해 주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이 아이들이 좀 더 안 보였으면 좋겠어. 이게 정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뒷전으로 더 밀리는 그렇죠. 거네요. 네. 사실은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네. 학업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을 맞습니다. 거고 예. 또 진로에 대한 고민도 맞습니다. 많을 거고 예. 그 스트레스를 이제 이기지 못하면 이제 네. 자살 충동, 예. 자살률도 좀 맞습니다. 높아지는 것 네. 같고 또 사회적으로 이제 디지털 환경에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격리돼 있고 좀 그 은둔형 맞습니다. 외톨이 예. 청소년들이 많이 예. 는다고 들었어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약까지 이렇게 네. 손을 대는 그런 네. 상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 정책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당장의 사람들이 너무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 있어서의 정책은 우리가 투자를 해도 돼, 하지만 안 해도 돼. 네. 그러면서 중요한 정책이지만 지금 당장에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네. 이 정책 위반자분들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면 교육 정책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다르죠. 교육 정책은 이제 예. 100년 대계를 예, 좀 예, 세우는 편이잖아요. 예. 근데 청소년 정책은 굉장히 근시안적으로 당장 눈앞에 있는 거 말고는 네. 뒷전으로 밀린다는 그런 말씀인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교육 정책이 사실 뭐 100년 대계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또 세부적으로 보면 선언적으로는 여러 가지 네네.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네. 그래서 저희는 교육 정책이 100년 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축을 교육이 미래의 좋은 직업과 좋은 직장과 좋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라면 그 축을 담당하는 하나의 영역이 바로 청소년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몸과 건강한 어떤 정신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방안이 청소년 정책인데 이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네. 가볍게 여기고 있는 근데 거죠. 그런데다가 사실 지난 윤석열 정부 지금 깜빵에 있는데요. 예. 이 청소년 정책 담당이 여가부였잖아요. 네네. 근데 여가부를 없애려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청소년 정책이 굉장히 지난 정부 평가를 좀 받으려고 하는데 과연 정책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부분에서 가장 비판이 있었는지 그리고 교수님 보실 때 어떤 게 가장 한계였는지 한번 평가 좀 해주세요. 예.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 이제 어느 정부든 어떤 사람이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진행의 방향이 있는 거고 목표가 있고 성취의 어떤 그 과정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 여성가족부라고 하는 것을 정치적 맥락에서만 너무 이제 해결을 하고 제시를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러면 여성가족부 내에서 청소년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예. 저도 그러니까, 기억이 전혀 안 예. 나요. 그러니까 청소년 정책을 어디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여성가족부라는 그 부처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맥락을 들고 와버렸기 때문에 결국 청소년 정책은 여성가족이라고 하는 정책의 어떤 방향성 내에서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이런 정책으로 움직였단 말이죠. 정책 자체가 네. 없었네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거기에서 이제 두드러진 어떤 그 결론, 어떤 대안,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예산을 없앴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청소년 예산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복지, 보호, 활동이라고 하는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활동 영역이라고 하는 전체 다수의 청소년들이 좀 더 긍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이 예산을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직접적이네요. 네. 회장님이 청소년 그렇죠. 수련시설 옆인데 예, 예. 그게 활동 예. 정책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예산 자체가 다 끊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청소년들 활동 전혀 못한 건가요? 이제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또는 뭐 일부에서 알아서 스스로 해라라고 하는 이런 이제 맥락을 폈는데 그게 과연 그러면 정부가 해야 될 일이 과연 뭔가라는 그렇죠. 거죠. 정부는 정책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한 거를 모아서 중앙단위에서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정부인데 우리는 안 할 테니 너희가 해. 사실은 라고 하는. 청소년 관련 다 헌법에 보장돼 있는 그럼요. 거잖아요. 행복 그럼요. 주구권 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는 내용을 어떤 특정 이유로 인해서 없어지고 사장되는
이런 일들이 지난 정부에서 이제 너무 일반적으로 일어나서 지난 하다 보니까 3년이 진짜 길었네요. 아, 그렇습니다. 예, 어두운 터널을 뚫고 예,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는데 예. 이재명 정부에서 청소년 정책 측면에서 가장 네. 기대하는 거는 뭔가요? 저는 이제 청소년 정책에서 가장 기대하는 건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가장 강조하시는 게 집단지성을 많이 강조를 하세요. 집단지성이요? 네.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이 논의가 되고 그 속에서 해답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강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청소년 정책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참여, 자율 그리고 네. 청소년들의 어떠한 주도적인 어떠한 그 네.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내용과 청소년 정책의 어떤 핵심 키워드가 잘 맞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 청소년들의 어떤 자기 주도성과 또는 네. 자기 스스로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이러한 부분이 아마 잘 매칭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네. 굉장히 많은 지금 기대를 저희는 네, 하고 네. 있습니다. 그 기대가 얼마나 큰지 네. 제가 8월 1일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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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예, 놀랐어요. 예. 저도 관심이 맞습니다. 많아서 그때 국회를 갔는데 네. 국회 전국에서 네. 관광버스를 다 타고 오셨더만요. 청소년 지도자들, 네. 관계자들이 다 오셨는데 1,000명이 넘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폭염 속에서 그렇게 많이 모인 건 처음 봤어요. 근데 그때 이 맞습니다. 슬로건이 정말 와닿더라고요. 네. 진짜 청소년 정책 합시다. 네. 굉장히 도발적이었어요. 네. 그럼 그동안은 이제 가짜였고, 그쵸. 그다음에 청소년 정책도 네. 제대로 진짜 해보자 예. 그런 거였는데 그때 그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한 10여 분 오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제일 제가 와닿던 내용이 정부 조직 개편이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춘수의 꽃 같은 건데 예. 이렇게 직접 이름을 불러줘야 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그동안 이 청소년 정책이 각 부처로 이제 나눠져 있다 보니까 통합성도 없고 연속성도 없고 그래서 이제 부처 이름에 정확하게 청소년이라는 이름을 명명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많이 도와달라 네. 이런 의견들을 내셨는데 그러니까 정책을 그동안은 이제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제 그 전에도 우리가 여성가족부에 청소년이라는 이름을 좀 넣어달라라는 네.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그분들은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점이 정부 출범부터 의원이나 아니면 여당 측면에서 먼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성평등 가족 청소년 부 그런데 용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의 예산을 보면 여성과 그다음에 두 번째가 청소년 예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는 있는데 문제는 부처 내에 그 문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고 문패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네.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여성가족부 내에서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대변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네. 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지금 많은 분들께서 청소년 이름을 넣는 게 좋겠다. 제가 똑똑히 예. 기억해요. 네, 그날 네. 그 네. 우원식 국회의장님도 맞습니다. 예. 성평등 가족 청소년부라고 예, 예. 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하셨고 네. 우리 김한규 의원님께서는 과거에 90년도에 그 체육 청소년부라는 맞습니다. 명칭이 딱 한 번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게 93년도에 폐지가 됐다는 거고요. 이제는 반드시 이렇게 청소년부가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실제 법안도 지금 개정안을 낸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에서 명칭을 이 성평등 가족 청소년부 예, 예. 이걸로 법안 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김남근 의원님, 네, 네. 네. 이 세 분의 의원님이 네. 서영교 의원님도 그렇게 네, 말씀하셨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예. 네, 많은 분들이 예, 예. 라이브로 했으니까 기록이 남는 거죠. 네, 근데 기록이 있으니까 기록보다는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동안 우리가 얘기했던 많은 노력들이 저희 개인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네.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을 이렇게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저희의 절박성 그런 어떤 그런 얘기들이 그분들에게 이제 좀 잘 전달된 게 아닌가
그런 네네. 생각을 좀 갖습니다. 네네. 그래서 조금 정부 조직 개편 아직 네네. 안 된 거잖아요. 네네. 좀 기대가 되고요. 또 네. 어제 이 여가부 장관 네네. 지명도 됐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원민경 예, 예. 후보자가 네. 있기 때문에 네. 잘 전달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 네.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때 그 토론회 때 핵심 의제가 두 가지였는데 예. 하나는 이제 정부 조직 개편이고 하나는 이제 청소년 지도자들의 처우 개선 문제였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지 저도 몰랐어요. 예. 근데 엄청나게 그날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동안 워낙 뭐 윤석열 정부에서 이 암울한 터널을 뚫고 오다 보니까 예산도 삭감됐고 또 청소년 지도자들 이렇게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까 만약에 현장의 목소리는 그렇더라고요. 이대로 그대로 가다가는 현장의 청소년 지도자들이 다 사라질 판이다. 네. 그런 상황인데 그때 김남금 의원님도 청소년 정책이 제대로 되려면 청소년 지도자들 처우가 개선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을 내셨는데 어떻게 이 정부에서 이 청소년 지도자 처우 개선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법이 좀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그 지금 논의하고 있는 우리 야단 법석이잖아요. 네. 그래서 법에 대한 어떤 이제 변화가 네. 좀 필요할 거다. 그래서 저희 이제 앞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시도에 이 새 정부의 출범에 앞서서 처우라고 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 부분이 있는가라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지도사의 처우나 삶이 안정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결국 누구한테 갈 수밖에 없는가? 청소년들에게 갈 수밖에 없고요. 이 청소년들은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케어하고 관심을 가졌던 이 당시의 과거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그 역할을 우리 청소년 지도사들이 헌신적으로 케어하고 돌봐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인데 사실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좌시하고 있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처우라고 하는 부분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이들이 건강한 삶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다시 되돌려 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저희 협회도 이런 그 법을 좀 개정하고 또 그걸 통해서 지도사의 처우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좀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실은 말씀을 드리고 청소년 싶습니다. 지도자들이 결국은 네. 청소년들의 동반자나 마찬가지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제 프로그램 명칭처럼 네. 야단법석을 예. 제대로 떨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예, 그러겠습니다. 네. 예. 청소년 정책 하면 아까 크게 이제 세 가지 분야로 네. 나눴잖아요. 활동, 보호, 복지 예. 이렇게 나눴는데 이 분야별로 다 다를 텐데 예. 오늘은 다 다룰 수는 없고 예, 예. 청소년 활동 예. 정책에서 활동 분야를 좀 다루고 싶은데 예. 예. 이게 어떤 내용이고 또 예. 정책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예.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청소년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활동이라고 가볍게 여깁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삶에서 가장 많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활동입니다. 네. 내가 보고 경험하고 느끼는 그 정도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해 주는 게 활동인데 안타깝게도 이 활동을 우리는 너무 경지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활동이 점점 없어지고 줄어들고 이 활동의 영역을 뭐가 대체하냐면 스마트폰이 대체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작은 그 나머지 시간에 그냥 스마트폰으로 디지털 활동을 하다 보니까 활동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활동이 없어지니까 결국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 우울, 불안, 정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여기에서부터 이제 촉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활동은 청소년기의 여러 가지 문제나 비행이나 여러 가지 어떤 정서적인 문제를 예방하는 네. 가장 최고의 그 예방책이다. 네, 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와닿습니다. 네. 네. 사실은 제 아들도 네. 한때 청소년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청소년에서 벗어난 지가 24살까지가 청소년이죠. 예, 맞습니다. 예. 27이니까. 예, 예. 근데 고등학교 때 사실은 실용음악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학원에서 공부하는 거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럼 나머지 시간을 좀 활동하고 싶은데 예. 그런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이제 좀 체험하려면 어디를 가야 되고 또 청소년들 니즈에 맞게
명확하게 이게 우리를 위한 프로그램이다라는 게 좀 많이 제공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그렇게 충분하게 제공이 되고 있는지, 부족하다면 어느 영역들이 부족하고 어느 영역들을 또 채워줘야 되는 건지. 사실 지금까지 청소년 활동이라고 보면은 가장 먼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네. 문화의 집. 그 지역 사회에 우리 청소년 센터라는 곳이 이제 그 곳곳에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 놨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 시설을 운영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정책을 어떻게 봐오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곳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청소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네. 이곳을 어른들이 점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어른 수련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설들을 이제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또 평생학습 돈을, 뭐 이런 걸로. 예, 맞습니다. 돈을 벌어야 된다든지 또 수익을 창출하고 그걸 통해서 네.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현실적인 든지. 어려움이 또 예, 운영상에 예. 있다 예, 보니까 그렇게 예. 운영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 정책과 청소년 활동의 공공성 영역을 잘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그러면 앞으로 개선할 점이네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 정책이 좀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왜 청소년 시설에서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떠들 수 있고 좀 뛰어놀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가. 그동안에는 그렇게 못 해왔는데 이런 방법에 대한 고민을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아니 갑자기 붕어빵에 바꾸기는 붕어 없듯이 청소년 예. 수련 시설에 청소년이 없고 그렇죠. 어른이 있으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거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급격하게 바꾸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청소년들이 그 없는 시간,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없는 시간에 어른들이 어느 정도 이용하는 아니, 것은 그거는 뭐 이제 동의하겠습니다만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시간대까지도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어떤 점들이 그동안 네. 고착화돼 있어 왔는데 이거를 좀 더 개선해내는 작업들 네.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손실도 보전해 주는 작업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다양한 활동들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면 수련 시설 운영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네. 그러니까 수련 활동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수련하니까 용어적인 어떤 그 좀 거부감이 좀 그러니까요.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좀 과거에 많이 네, 썼던 맞습니다. 용어예요. 근데 저는 청소년 활동을 한마디로 좀 정의를 좀 여러 우리 시청자분 또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면 청소년 활동은 자기주도 성장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잠재적인 역량을 끌어내는 그러한 활동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 자기주도 성장 이걸 부모님들이 잘 원하잖아요. 네. 우리 아이가 내버려두면 그렇죠. 혼자 잘할 거라고. 네. 근데 그런 아이들 별로 없습니다. 네. 예. 근데 부모님만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건가요? 근데 청소년 활동은 우리 청소년 지도자가 안정된 시설에서 또 신뢰받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청소년 지도자가 이렇게 잘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이 상황 속에서 청소년들은 자기가 원하는 어떤 거든 어떤 생각이든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 또는 교육 환경이라는 거죠. 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청소년 수련 시설은 그야말로 단순한 놀이터나 보호의 장소가 아니라 네. 참여하고 실제로 성장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이제 사회의 안전망 같은 맞습니다. 곳이네요. 예, 예. 네. 근데 아까 왜 어른들이 이렇게 청소년 수련 시설을 또 이용하는지 그게 결국은 돈과 사람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이제 돈을 이제 돈줄을 끊어놓으니까 돈도 없고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인력난이 바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 정책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잘못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측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청소년 정책은 누가 하라고 하니까 만들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뭐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좀 뭔가 좀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지금 내가 열심히 투자를 했는데 이 성과가 앞으로 5년 몇 년 안에 결과가 나타나야
어떤 표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그게 안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인 어떤 논리에서만 운영이 되어 왔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좀 그런 부분을 좀 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네. 청소년들이야말로 우리 국민, 우리 미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비전을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있는, 이렇게 누리고 있는 호황을 계속적으로 가져갈 거냐, 이걸 좀 고민하는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네. 예산도 투자하고 네. 제도도 좀 개선하고 또 처우라고 하는 게 뭐 단지 월급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환경, 지도자의 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더 건강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좀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네. 그런 노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네. 교수님께서 지금 네. 관련 업계 운영자 이런 현실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예,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정말 이 정부에서 진짜 청소년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네. 기대하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청소년 수련 시설 이용자들도 지역이나 계층 또 장애 유무에 따라서 이용 격차가 좀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청소년 그렇습니다. 정책 격차 어떻게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청소년 정책이라고 하는 격차를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느 날 갑자기 누구에게 투자를 하고 어떤 형태가 되는 게 아니라 균형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청소년 정책을 많은 이제 수립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보면 위기 청소년들이 많으니까 복지에다가 그냥 많이 지원을 해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결국은 그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해야 되겠죠. 그 사건이 발생한 그 상황이니까. 그러나 이 문제를 여기까지 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같은 그런 역할들이 좀 더 어떤 균형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면은 정신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 거고요. 네. 또 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분출하고 뭔가 폭발시킬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건 안 하고 보니까 애들이 좀 문제가 있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대책이라고 생각을 했어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바꾸는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네요. 그럼요. 예. 교수님이 주장했던 게 항상 청소년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부분이 그 내용이네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시설 운영이라든가 프로그램 기획이라든가 이게 결국은 당사자가 청소년 당사자가 참여해서 정책에 참여해서 하면 가장 이상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그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제도, 구조, 장치 이런 게 지금 있나요? 지금 법적으로는 이제 참여위원회나 이제 그 청소년 시설의 운영을 이제 청소년들이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운영위원회 뭐 이런 게 좀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넓게 보면 사실 청소년들이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동아리 활동 같은 거예요. 동아리를 통해서 우리가 축제도 같이 해보고 기획도 하고 네. 뭔가 자주적인 어떤 모습도 하고 좋네요. 하는 이런 건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청소년들에게 뭔가 어떤 비전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이런 활동들이었는데 이런 활동들이 과거에 이제 지난 정부에서 많이 없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청소년들이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한번 기획을 해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아이디어도 내보고 네. 실천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이러한 마당의 장을 자꾸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얼마나 아이디어가 톡톡 튀어요. 그럼요. 아니 이 맞습니다. 정부가 국민 주권 시대니까 네네네. 청소년 주권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협회에서 또 네. 교수님께서 네. 잘 반영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런 제도도 만들고 구조도 예, 예. 만들어주시면 좋겠네요. 네네 고맙습니다. 예. 근데 요즘 환경이 사실은 AI, 메타버스, 굉장히 디지털 환경이 급변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이제 청소년 수련 시설 하면 약간 과거형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청소년 정책이라든가 수련 시설이라든가 이런 환경도 좀 진화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좀 청소년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미래 수련 시설은 어떤 형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원하는 수련 시설은 내가 그곳에 가면 무엇든지 할 수 있고 어떤 프로그램도 기획할 수 있고 단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미래형 어떠한 그 기회나 어떤 조건들이 있는 곳 네. 그리고 선생님들이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내 얘기를 통해서 어떤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그들과 눈높이가 잘 맞춰지는 곳이라면은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눈높이 진짜 중요하네요. 네. 근데 그런데 이제 그런 곳이 사실 그 동안에는 뭐 저희도 좀 반성을 합니다만은 어른들이 이런 정도의 시설 또는 정책적으로 이런 정도 시설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오겠지. 네. 라고 하는 이런 이제 생각들을 그러니까요. 한 적이 좀 있었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이 디지털과 어떤 여러 가지 환경도 그 시설을 아이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잘 활용할 수 있고 가장 편하게 뭐든지 할 수 있는 이런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 홍보, 메시지 이런 것들이 잘 조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급자 마인드보다 네, 수요자 네. 마인드로 맞습니다. 바꿔주고 네, 지금 네. 이 시대에 맞는 트렌드로 네. 또 청소년의 니즈에 맞춰져야 될 것 같고. 네, 네. 네. 그러면 이번 질문은 주제를 조금 바꿔서 무거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추세를 보면 디지털 성범죄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피해자 현황도 매우 심각하고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이제 청소년들의 어떤 그 태생적인 어떠한 본질적인 측면에 대한 어떤 접근부터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소년기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성에너지잖아요. 네. 성적 본능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고민을 많이 할 시기인데 이 시기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그런 그 욕구를 풀어보거나 관심을 풀 수 있는 곳이 사실 이전에는 없었는데 네. 그 뭐 잡지나 뭐 이런 정도에 불과했었죠, 그죠? 빨간 잡지, 예, 맞습니다. 옐로우 잡지인가요? 잘 모르겠네. 어르신들은 아마 좀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게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디지털 공간 속에서 이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 내용 이 문제를 이용하거나 악용하는 사례들이 이제 너무나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 및 피해의 주 대상들이 바로 청소년들이 거의 주종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디지털 범죄의 피해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청소년을 할 수 있는 방법 네. 그리고 그런 내가 스스로 디지털 범죄의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이거를 알려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네. 과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협회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최근 협회에서 이제 성범죄 네. 신고 의무 교육이라고 명명이 네. 돼 있던데요. 네. 그거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교육 내용은 어떻게 돼 있나요? 이 내용은 이제 저희가 이걸 하게 된 배경은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잘못된 성에 대한 가치관과 어떤 문제를 갖고 있으면 큰 문제를 지속적으로 성인이 돼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시설에 성인들이 또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강의를 할 때에도 정말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고 성교육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어떤 그 방향이고 또 여성가족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그 외부의 강의라든가 이런 그 시설을 이용해서 강의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셔서 성에 대한 제대로 된 그리고 성폭력에 대한 피해 가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낼 수 있도록 하는 그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해서 이제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또는 성평등, 성차별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부지불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잘 알려주고 지금 제공해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6년간 10대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26배. 나 늘었다는 거를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전에는 디지털 범죄라는 게 없었으니까 있다 하더라도 특정한 부분에서 특정하게 이루어진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성범죄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과거의 형태, 과거의 어떤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몇 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보다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은 이미 조성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고 보여져요. 네. 어떻게 보면 오늘 교수님 출연 목적이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오신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고 또 시청자 여러분도 중요하고 관계자 여러분도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자막에 나가고 있는 그런 성범죄 신고 의무 교육 이거를 반드시
받으시고 예.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성범죄 신고 의무 교육은 아무리 지나쳐도 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맞습니다.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 벌써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그 청소년 이슈와 관련해서 꼭 당부하고 싶은 정책적 메시지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이게 좀 생뚱맞는 얘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서의 그 법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세계를 누비면서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어떤 그 특정 청소년부 뭐 이런 그 용어도 있습니다만은 이 청소년들을 미래 사회의 중요한 인재로 여길 수 있도록 하는 미래 사회 인재부 같은 이런 어떤 그 그 어떤 거국적인 어떤 그 조직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이런 어떤 그 생각을 좀 실현해내기 위해서는 청소년 정책은 좀 더 구체화될 수 있고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예산 또는 지원 그리고 좀 더 많은 관심.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하고 정부는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뭐 내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성장을 해줘야 될 거냐 하는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으로 그 인구 소멸 우리가 이제 시대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구 소멸 시대에 청소년 정책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인구 소멸은 엄청나게 걱정을 네. 하는데 청소년 정책은 없다는 없어요. 거죠. 근데 그 인구 소멸 지역에 그러면 청소년이 없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곳이든 인구 소멸 지역에 청소년 정책이 하나의 주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심을 정책적으로 좀 만들어내고 이것을 실현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사실 생각을 지역 했습니다. 소멸 방지하기 위해서 청소년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뭐 이런 구호는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구호만 있을 게 아니라 실천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실천에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그다음에 이런 수련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 그리고 학부모들의 또 인식도 바뀌어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겨우 한 10여 개 정도의 그 정책을 가지고 인구 소멸 지역의 청소년 정책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형태의 그 정도로는 안 되고 형태로 그 지역에서 알아서 하는 정책은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은 없다고 봐요. 좀 더 거국적이고 또 여러 지역과 통합이 되고 연대가 되는 이런 대안을 청소년 정책으로 만들어내서 지역 소멸을 우리 지역이 또는 이 옆에 여러 지역들이 함께 책임지는 이런 모양새의 정책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 김한규 의원님, 김남근 의원님 워낙 세게 서영교 최고위원님 워낙 세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야말로 사회 변혁을 꿈꿨을 때가 청소년 시기라고 했고 또 부처 명에 청소년이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박아서 이렇게 진행을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계속 푸시하세요. 뭐 공은 저희한테 넘어왔다고 봐요. 열심히 하여튼 교수님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발빠르게 열심히 움직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기서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권일남 교수님과 함께 청소년 정책, 활동 그리고 수련시설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봤습니다. 청소년은 정책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라는 말씀 그리고 안전과 행복이 우선이라는 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교수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임혜자의 야단법석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인 거 아시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팟 증권 통팟 매일 낮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